다음 5번째, 병충해에 강하다. 장미나 무궁화 같은 애들은 병충해가 꽤 온다고 알려져 있죠. 뭐 진딧물이나 이런거. 근데 이제 푸틀레아는 벌레가 오긴 합니다. 제 영상에도 있지만 미국 선녀벌레도 왔었고, 와서 뭐 즙을 좀 빨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응애도 옵니다. 오긴 하는데 아예 안 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비교하자면 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을 좀 덜 칩니다. 그리고 제가 장미도 조금 있었고 무궁화도 있는데 얘네가 꽤나 진딧물도 많이 꼈었고, 그게 눈으로 확인했었는데 그 당시에 푸틀레아에는 비교적 깨끗했어요. 약을 안 친 상태에서도. 거기다가 방제를 가끔 하니까 거의 병충해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막 고생스럽게 힘들게 방제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 정도로 푸틀레아 위주의 화단은 병충해가 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그게 또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번째는 월동을 잘한다. 당년지 개화, 수국의 꽃눈이 뭐 언다 이런 얘기하면서 월동 얘기를 했죠. 말씀드렸다시피 푸틀레아는 꽃눈 때문에 월동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신초에서 꽃이 개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무 자체는 월동을 잘 할까요? 네, 잘 합니다. 푸틀레아는 우리나라 기후에 월동을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하디네스 존 5에서 10으로 월동을 잘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하디네스 존, 줄여서 하디존은 미국 농무부 USDA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전 세계 월동 한계 지역을 이런 식으로 0에서 13, 그리고 각각 A와 B로 영역을 나누어 온도별로 구분해 놓은 데이터베이스 도표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내 지역에 이 식물이 월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참고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먼저 내가 사는 지역의 하디존을 파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구글에 하디네스 존 코리아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는데요. 내 지역의 영역을 확인하시고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사는 지역의 하디존은 6P 영하 17.8에서 영하 20.6 영역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아, 푸틀레아는 5에서 10 영역에서 월동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내 지역에서 월동을 무리 없이 하겠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 그렇게 또 맹신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날씨라는 게 어떤 해는 되게 춥고 어떤 해는 좀 따뜻한 겨울이고 그렇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좀 참고사항으로 어떤 식물을 구입하거나 이제 내 화단에 기르고 싶을 때 월동 중요하잖아요. 월동.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참고 삼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런 정보를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좋아하는 식물 기르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사는 지역이 하디존 6P라고 나오긴 하는데요. 지대가 저희 지역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6A까지도 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가 제 푸틀레아의 줄기가 동해 입지 않고 멀쩡히 월동을 잘 하다가도 어떤 해에는 좀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줄기가 싹 다 고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줄기가 다 죽었는데도 봄이 되니까 뿌리 가까운 쪽에서 새순이 막 튀어나오더니 다시 그 전년도 수영을 아주 능가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수세가 강하다는 거죠. 줄기가 싹 죽었어도 뿌리가 멀쩡하니까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목본류 주제에 좀 단연생 숙군초인 척 하는 것 같달까? 목본류입니다. 분명히. 예, 나무예요, 나무. 만약에 여러분이 하디존 5 영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강원도 지역일 것 같네요. 강원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특별히 그 푸틀레아의 수형을 갖추시는 게 아니라면 그냥 줄기를 포기하시고 다시 새순을 받는 식으로 기르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듯 합니다. 뭔가 수형을 좀 지키고 싶다 하면은 강원도 지역에서는 좀 이렇게 감싸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반대로 하디존 8 이상의 따뜻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월동 걱정은 할 것도 없고요. 뭐 푸틀레아 뿐만 아니고 많은 수종이 잘 월동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백일홍이라든가 목백일홍, 그런 나무는 추위에 약한데 따뜻한 지역에서는 아주 월동을 잘해서 예쁘게 꽃을 피우죠. 목백일홍. 근데 이제 월동이 너무 잘 돼서 작년에 자란 줄기를 자르지 않았을 경우에 그대로 새순이 나와가지고 3m는 그냥 쉽게 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좀 경계를 해야겠네요. 따뜻한 지역에서는 그렇게 크게 막 자라게 되면 쓰러지고 난리가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너무 커서 데드헤딩이라든가 어떤 관리하는데 힘이 들기도 하고요. 키가 안 다니까 뭐가 사다리 갖다 놓고 해야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수영도 이쁘지가 않아요. 이게 막 커버리면. 올해같이 또 비가 또 많이 오면은 커져 있는 풋들레아가 비를 맞으면 무거워지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막 난리 나요. 막 쓰러지고. 근데 제가 기르는 이 정도 한 키가 1.5, 2m 이하로 기르면은 비를 맞거나 해도 쓰러지지 않아요. 전혀. 그 정도는 얘네가 버팁니다. 딱 관리하기 좋은 크기, 내 품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정도 2m 이내의 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풋들레아뿐만 아니고 어떤 나무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막 그늘을 위해서 좀 크게 키우는 나무 아닌 이상 가꿔야 하는 그런 나무들은 내 품 안에서 관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따뜻한 지역에서는 매년 강전정으로 바짝 자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바짝 자른 데에서 순이 막 튀어나온 거를 순지르기를 어느 정도 좀 해주시면은 적당한 크기에서 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순지르기도 너무 많이 하거나 늦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타이밍을 좀 놓친 상태에서 순지르기를 하면 꽃을 다소 좀 늦게 볼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자란 그대로 그냥 겨울을 나고 4월 꽃샘추위가 지나고 4월 중에 싹이 트기 전에 10cm를 남기고 빡 잘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막 새순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순지르기를 5월 중하순쯤에 한번 해봤었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8월 중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짝 잘라도 막 잘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정말 잘 자라죠. 수세 하나는 끝내줍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바짝 자르고 순지르기를 하지 않으려고요. 왜냐면 정말 늦게 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지르기 타이밍을 조금 놓친 것도 있었어요. 조금 예년보다는 조금 늦게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올해 꽃이 굉장히 늦게 왔어요. 거의 8월 다 돼서 첫 꽃을 봤던 것 같아요. 원래는 7월 초면은 막 피고 난리 나야 되는데 너무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몸집이 좀 커지더라도 순지르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꽃을 좀 더 빨리 보려고 합니다. 그게 짱인 것 같아요. 마지막 7번째, 꽃이 이쁘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인데요, 제 눈에는 다른 꽃들보다 얘가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풋들레아를 한 5년 전에 처음 접하고 구입을 해서 길렀는데, 처음 봤을 때 그 뭔가에 끌리는 것 마냥 막 얘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서 막 찾고 있고, 인터넷 막 서칭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막 영어로 검색하고, 막 영어로 된 막 사이트 들어가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막 번역기 돌려가지고 막 얘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내고 막 그랬거든요. 풋들레아의 그 꽃이 꽃대가 길쭉길쭉하고 그 작은 꽃이 빠글빠글하게 핀 모습이 이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이제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꽃들을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좀 빠글빠글한 꽃, 작은 꽃들이 모여서 몽글몽글하게 핀 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얘 매력에. 이쁘죠? 풋들레아가 이쁘다고 생각드시면은 좋아요로 많이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풋들레아를 좋아하는 이유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풋들레아의 단점은 없느냐? 있습니다. 아쉬운 점. 그게 뭐냐면 바로 꽃이 매우 빨리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데드헤딩을 하루에 한 번씩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귀찮진 않아요. 귀찮진 않은데 오히려 매일 같이 하니까 작업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름 또 재밌습니다. 이 데드헤딩을 하는 게. 다만 이게 며칠만 못해도, 며칠 빼먹을 수가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며칠만 못해도 꽃이 갈색으로 아주 빠르게 싹 변하면서 매우 지저분해져요. 얘가 저희 동네 카페에 풋들레아 사진 보여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저분해집니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게 풋들레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드헤딩을 잘해서 영양분을 꽃에 잘 공급을 한다 해도 천성 자체가 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그 직업병? 아니, 그 풋들레아 데드헤딩병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집 말고, 저희 집에 있는 건 제가 계속 꾸준하게 데드헤딩을 하니까, 만약에 딴데 아까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카페에 있는 심겨져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볼 때나 또 유튜브 영상으로 보는데 풋들레아가 막 시든꽃이 지저분하게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그러면은 막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저걸 막 자르고 싶어가지고 막 자르고 싶은 막 충동 생겨요.
아, 왜 저거 안 자르지? 지저분하게? 도대체 왜?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증상입니다. 붙들레아 데드헤딩병 생겼어요. 장난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상 1, 2부를 걸쳐서 킴전일이 붙들레아를 좋아하는 이유와 팁,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